지금 거울 앞에 서 계신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 이 흰머리,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흰머리는 분명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같은 60대인데도 아직도 머리가 까맣고 숱이 풍성한 분도 있고, 40대부터 흰머리와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생각 하나면 흰머리가 다시 검어진다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저도 믿지 않습니다. 대신 흰머리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던 생강과 오일을 어떻게 두피 케어 루틴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머리카락을 넘어 몸 전체를 돌보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조금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영상은 치료나 처방이 아닌 생활 습관과 전통 요법을 소개하는 교육용 콘텐츠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흰머리 이야기부터 조금 들어가 볼까요? 머리카락 색은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결정합니다. 두피 속 모낭, 모근이라고 부르는 곳에 세포들이 이 멜라닌을 만들어주죠. 젊을 때는 이 공장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피가 덜 돌고 몸 안에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여기에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같은 것들이 겹치면 멜라닌 공장이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예전처럼 진한 색을 넣지 못하고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회색, 흰색에 가까운 머리카락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물론 있지만 생활 방식, 피순환, 수면, 감정 상태, 먹는 습관이 흰머리의 속도와 정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흰머리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너 이제 좀 천천히 가야 한다. 몸을 한번 돌아봐 달라.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 나머지 인생을 더 불안하게 갈지 아니면 조금 더 평안하게 갈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생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생강이 도대체 뭔데 머리카락 이야기랑 같이 나오나? 동양의학에서는 생강을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잘 돌게 하고 속을 데워주는 약재로 예전부터 많이 써왔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더라도 생강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피가 잘 돌지 않는 부위에 따뜻한 자극을 주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생강과 식물성 오일을 섞어서 두피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마사지하는 루틴을 만들어 쓰고 계세요. 흰머리를 기적처럼 되돌려준다기보다는 두피에 피가 잘 돌게 하고 가려움이나 당김을 완화하고 머리카락 뿌리가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생강과 오일 두피 루틴을 조금 현실적이고 안전한 버전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흰머리약이 아니라 두피를 돌보는 하나의 케어 루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식물성 오일 하나, 그리고 따뜻한 수건.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생강은 너무 상한 것 말고 껍질이 조금 마르고 향이 진한 묵은 생강을 고르시면 됩니다. 흙이나 이물질은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껍질을 정리한 다음에 얇게 썰어서 강판이나 믹서로 곱게 갈아줍니다. 갈아낸 생강은
깨끗한 면포에 싸서 즙을 살짝만 짜주세요. 두피 자극을 줄이기 위해 처음에는 찌꺼기 자체를 쓰기보다는 생강즙을 위주로 사용하는 편이 조금 더 순합니다. 오일은 냉압착 코코넛 오일을 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이 맞지 않는 분들은 호호바, 아르간, 올리브 등 본인이 평소에 잘 쓰고 자극이 없었던 식물성 오일로 바꾸셔도 됩니다. 단, 어떤 오일이든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알레르기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은 그릇에 오일을 먼저 덜고 그 안에 생강즙을 아주 소량 떨어뜨려 섞어줍니다. 비율은 처음에는 생강보다 오일이 훨씬 많게, 예를 들어 생강 1에 오일 3 이상 혹은 그보다 더 옅게 시작하시는 걸 권합니다. 강한 자극이 좋을 것 같아도 두피는 자극이 약한 피부라서 부드러운 쪽이 훨씬 안정합니다. 이제 이 그릇을 따뜻한 물에 살짝 중탕해 줍니다.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하고, 뜨겁다 싶은 온도는 절대 안 됩니다. 모공을 서서히 열어주는 정도의 따뜻함이면 좋습니다. 중요한 단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패치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섞은 오일을 바로 머리에 바르지 마시고 팔 안쪽이나 귀 뒤쪽처럼 피부가 얇은 곳에 소량 발라서 하루 정도 반응해 보세요. 붉게 달아오르거나 심하게 가렵거나 따가우면 이 루틴은 여러분 피부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땐 미련 두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반응이 없다는 걸 확인하셨다면 이제 두피에 바를 차례입니다. 손가락 끝에 오일을 조금 묻혀 정수리, 앞머리 라인, 옆쪽, 뒤통수 등 두피 여러 지점에 찍어 놓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머리카락 전체에 듬뿍 바르는 게 아니라 두피 피부에 얇게 코팅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지문으로 이마에서 정수리, 정수리에서 뒤통수 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줍니다. 힘을 줘서 긁어내거나 문지르는 느낌이 아니라 두피를 살짝 들어 올리듯이 눌러줬다가 놓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숨도 조금 느리게 쉬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자극이 세면 오히려 두피가 상하고 모낭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마쳤다면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살짝 감싸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이 시간에는 TV를 보면서 정신없이 다른 자극을 받기보다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계시거나 호흡에만 조금 집중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사실 두피와 함께 나 자신에게도 잠깐 쉼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과 순한 샴푸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특히 두피에 오일이 남지 않도록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잘 기름지는 타입이라면 마지막 헹군 물에 사과 식초를 아주 소량만 희석해서 한번 헹궈주고 다시 맑은 물로 마무리하셔도 두피가 좀 더 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흰머리가 다시 까매지나요? 제 대답은 솔직히 이렇습니다. 모든 분들의 흰머리가 이 방향으로 다시 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믿지 않아요. 다만 일부 분들은 두피 가려움이나 당김이 줄어들었다,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덜 빠지는 느낌이 든다,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의 윤기나 질감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경험을 나누기도 합니다. 즉, 이 습관의 가치는 흰머리를 없애준다라기보다는
두피 환경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혈액순환과 휴식 시간을 매주 몇 번씩 확보해 주는 데 있습니다. 횟수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최소한 몇 주 이상은 꾸준히 해 보셔야 두피 상태의 변화를 조금은 느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결국 이야기는 머리카락을 넘어서 몸 전체로 확장됩니다. 머리카락은 사실 우리 몸 안 상태를 비추는 작은 거울입니다. 혈액이 얼마나 잘 도는지, 간과 신장이 얼마나 쉬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긴장하고 얼마나 자주 풀어주는지, 그 모든 것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 중 하나가 머리입니다. 식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은 결국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콩, 두부, 생선, 달걀, 녹색 채소, 긴 미역,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주 식탁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은 깨나 검은 콩으로부터 머리와 뼈와 관련된 식재료도 밥 위에 살짝 뿌려 드시거나 죽이나 차 형태로 가볍게 곁들이시면 좋겠죠. 다음은 잠입니다. 많은 연구와 전통의학의 관점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생활 패턴은 몸이 회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뺏어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충분히 자지 못하면 간과 신장이 피로해지고 피순환과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머리카락만이 아니라 혈압, 혈당, 기분, 체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한 번에 2시간씩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은 평소보다 15분만 더 일찍 불을 끄고 누워본다. 이 정도부터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몸은 아주 작은 차이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마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이렇게 오래 방치해 둔 것이 미안하다. 계속되는 걱정과 비교, 미련, 서운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숨을 얕게 만들고 밤잠을 가볍게 만들고 결국 몸 전체를 지치게 합니다. 머리카락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팩보다 더 먼저 하나만 꼭 시작해 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서 이 말을 한번 나에게 건네보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나를 좀 더 잘 돌봐주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몸은 이제 조금 나를 챙기겠구나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식사, 잠, 움직임, 감정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흰머리는 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몸이 먼저 이야기해주는 작은 안내입니다. 생강과 오이를 활용한 두피 루틴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나를 위해 하루 20분, 30분을 떼어놓는 작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진짜 바꾸고 싶다면 결국 먹는 것, 자는 것, 마음 쓰는 법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머리카락도 몸도 표정도 같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대로 늙어가는 게 싫다가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하게 내 힘으로 나를 돌보면서 늙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작은 약속 한 줄을 남겨주세요. 저는 일주일에 2번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밤 12시 전에 불을 끄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흰머리를 미워하기보다는 몸의 신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 하나가 여러분 자신에게는 용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또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이나 전통 요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또는 두피 질환이나 알레르기 병력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수치위와 먼저 상의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가벼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